급수 마무리 한번 지을 건데요. 등비급수 얘기 한번 해봅시다. 등비급수. 등비급수는 뭐 개념이라고 할 건 없고요. 우리 다시 한번 개념 복기해볼까? 복습?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를 배웠냐면은 급수 배웠지. 급수라는 건 뭐였어?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까지 더하는 거야. 끝까지 무한대 한까지 다 더하는 걸 급수라고 했어. 근데 처음부터 완전히 끝까지 더하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 급수 구하는 걸 몇 단계로 쪼개서? 세 단계로 쪼개 차근차근 한다고 했죠. 1단계가 뭐였어? 일반항 AN을 구하는 거 일단. 두 번째는 거기다가 뭘 씌워? 시그마를 씌워.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몇 번째까지만 더하는 거. N번째까지. N까지가 아니고 N번째까지만 더하는 거. 그걸 유식한 말로 부분합이라고 부른댔지. 무슨 합? 전체의 합이 아니라 이 부분의 합. N번째까지 합 부분합. 그러나 마지막으로 거기다 뭘 씌워줘요? 리미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죠. AN, 시그마, 리미트. 이 순서대로 가는 게 급수였다. 맞아 틀려? 그리고 급수의 중요한 성질 같이 대답하자 졸리니까. 급수의 유명한 성질이 뭐였어? 급수가 뭐하면?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급수라는 건 뭐야? 계속 뭔가를 더하는 건데 그게 왜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는 게 상식일 것 같은데 급수가 수렴한다는 건 더하면 더할수록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건 마지막에 더하는 건 거의 뭐랑 똑같다? 0이랑 똑같다 그 얘기였죠.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명제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게 이거의 무슨 명제? 대우 명제. 극한이 뭐가 안 되면 0이 안 되면 걔는 무조건 뭐 한다? 발산한다.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뭐 한다? 발산한다.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 다음 중 수렴하는 급수를 찾으시오 해버릴 때 바로 급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AL의 극한부터 구해보는 거야. 극한이 0이 아니네? 그럼 얘는 100% 발산. 얘도 0이 아니네? 100% 발산. 얘는 0이네? 극한이 0이면 수렴한다고 할 수 있어? 그건 아니라고 했지. 0이라고 해서 항상 수렴하는 건 아니었어. 0이 아닐 때 발산하는 건 맞지만 0이라고 해서 수렴하는 건 아니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급수의 두 가지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급수 구하는 3단계,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이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같이 대답하면 하자. 아침이니까. 오늘 급수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 좀 하고 끝내려고 해요. 등비급수. 그럼 우리 1단원도 복습해봐. 1단원이 뭐였어? 뭐의 극한? 수열의 극한도 처음에 수열의 극한 설명 딱 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뭐 얘기했냐면은 등비수열의 극한 얘기했던 거 기억나? 등비수열의 극한도 복습 한번 해봐. 등비수열이 뭐야? 하면은 수학 1을 배운 친구들은 공비를 곱해주는 수열 이렇게 말하지만 미적분에서는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 그랬어. 등비수열이 뭐야? 지수에 n 있는 거. 지수에 n 있는 게 등비수열이고 n 밑에 있는 게 뭐라 그랬지? 공비. 뭐라 그랬지? 공비. 같이 말로 하면서 따라오세요. 그래야 들어와요. 혼자 복습하지 마. 나랑 복습시켜줄게. 지수에 n 있는 게 무슨 수열? 등비수열. n 밑에 있는 게 공비. 이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등비수열의 극한은 달라진다 그랬지. 공비의 극한을 뭐를 기준으로?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 쪼개는 거야.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뭐해지면? 커지면 얘는 뭐로 발산한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뭐해지면? 작아지면 뭐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공비가 1이 돼버리면 그냥 첫째 항으로 수렴하는 거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1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나오는 진동으로 발산한다. 그래서 수렴하는 경우 박스로 묶어가지고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단 크고 1보단 작거나 같다. 지금 선생님을 못 따라하는 친구들은 스스로 반성하셔야 되는 거야. 복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따라하세요. 집에서 혼자 하지 마시고 학원에서 해버립시다. 그럼 등비급수도 여러분이 팔딱이지. 등비급수도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배우기 전에 해석을 한번 해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거지. 급수는 뭐였어? 수열의 합을 첫 번째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 무한대 한까지 더하는 거.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럼 수열은 수열인데 무슨 수열의 합을? 등비수열의 합을 첫째 항부터 몇 번째까지? 무한 번째까지 더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일단 급수하기 전에 여러분이 수학 1에서 배웠던 등비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좋겠어. 여기서 외울 만한 사람이 원석이밖에 안 보이네. 원석아, 혹시 등비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 외우고 있니? 뭐예요? 불러주실래요? 이뻐 죽겠네. 1-R분의 A1 괄호 열고 1-R의 n제곱이야. 이게 바로 등비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이야. 기억나니? 보니까 좀 기억나니? 전혀 기억 안 나니? 기억 좀 나요? 그럼 여기다가 뭐를 걸어주자는 얘기는? 급수. 그럼 얘들아 아까 다시 말했던 거 급수 구하는 3단계 복습해봐. AN 구한다, 시그마 씌운다, 리미트 걸어준다. 그럼 이게 지금 뭐 씌운 모양이야? 시그마. 너무 이뻐 죽겠네. 시그마 씌운 따라오고 있다는 그거야. 오케이. 시그마 씌운 모양이야. 그럼 여기다가 뭐만 걸어주면 돼? 그럼 잘 봐. 등비 급수라는 건 끝났네. 리미트 SN이 바로 등비 급수가 되는 건데 SN이 지금 원석이가 1-R분의 A1 괄호 열고 1-R의 n제곱이라고 한 거잖아. 그럼 잘 봐. 이런 말 다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요것만 쳐다본 동민이가 딱 보더니 등비수열 극한 문제네요? 라고 말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요것만 넣고 보면은 지수에 뭐 있으니까? n 있으니까 무슨 수열? 등비수열의 무슨 문제? 극한 문제. 그렇지. 그럼 등비수열의 극한은 어떻게 푼다? 공비의 범위에 따라 나뉘어진다. 맞아 틀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나누면 돼요. 어떻게 나누면 되죠?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뭐한 경우.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가 되는 거지. 그럼 분모분의 무한대야.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될까?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두 번째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뭐해지면 이때는 얘가 뭐로 수렴한다 그랬지? 0으로 수렴. 그럼 얘가 0으로 사라지는 거야. 그럼 얘가 0으로 사라지면 뭐만 남아요? 분모에는 1-R만 남고 분자에는 뭐만 남을까? A1만 남겠지. 이해됐어? 세 번째는 뭐 할 차례예요? 공비가 얼마일 때? 근데 이건 말이 안 돼. 공비에 1 집어넣으면 분모가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려. 이때는 그냥 발산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는 1일 때도 수렴했는데 등비 급수에서는 1이면 발산한다. 공비가 얼마일 때는? 마이너스일 때는 당연히 뿌일마일 나올 테니까 얘도 진동으로 결론은 뭐한다? 발산한다. 그럼 차이점 알겠어?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뭐였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였지. 근데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뭐겠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뭐는 안 들어가? 같다가 안 들어가는 거야. 비교할 수 있겠니? 다시 내 말만 들어. 머릿속에 잡생각하지 말고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뭐였어? 공비가 마이너스 같이 입 벌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고 누구의 수렴 조건은? 등비 급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뭐 해야 된다? 그렇지. 뭐가 안 들어간다? 같다가 안 들어간다. 학원에서 입 벌려서 따라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왜 유치하게 소리를 내라고 하냐면 혹시 너네도 여자 아이돌 가수들 좋아하니? 별로 안 좋아하니? 관심이 없구나. 그 군대 있을 때 아이돌 막 엄청 좋아하거든요. 한번 물어보자고. 너네가 좋아하는 가수가 새로운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다운받아서 듣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노래 가사 외울 때 어떻게 해요? 연습장 펴놓고 10번씩 깜지 적어요? 그렇게 하는 새끼들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외워요? 이어폰이나 에어팟이나 헤드셋 끼고 일단 흥얼흥얼 들리는 것부터 따라하는 거 아니야? 듣고 몇 번 따라하면 외워지는 거 아니야? 제가 우리 딸이 이제 3살 됐는데 올해 4살 됐는데 우리 딸한테 열심히 말을 가르쳤어요. 작년에. 올해는 안 하고. 작년에 내가 말 가르칠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3살짜리 얘기를 여기 딱 앉혀놓고 아빠 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일단 아이랑 눈을 마주쳐요. 그리고 아빠 한 100번은 한 것 같아. 애가 뭐라 그래? 아빠? 이래요. 그러면 박수치고 애가 따라했다고 막. 여러분이 인생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 공부한 순간이 그 순간 아니야? 엄마한테 말 배우는 순간? 엄마 아빠한테? 어떤 엄마 아빠가 칠판 갖다 놓고 자 이거는 자음이라는 건데 그에다가 아를 붙이면 가. 이런 무식한 엄마가 어딨어요? 맞아 틀려?
근데 여러분이 나이 처먹으면서 뭐해? 점점 건방져지지. 그래서 팔짱 끼고 어디 한번 수업해보쇼 이러고 있는 거야. 맞아? 자꾸 내가 너네한테 막 잡소리를 해놓고 분위기를 자꾸 집중시키는 거야. 환기시키고 머릿속에 잡생각하지 마. 제발 내가 물어보면 따라하세요. 따라하고 대답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외우는 거야. 집에 가서 연습장 펴놓고 적으려고 하지 마. 그냥 입으로 외우라고. 입으로. 됐냐? 오늘 지금 월요일 수요일 지난 이틀치 수업을 다 복습했잖아. 말로. 근데 나랑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못 따라하는 사람도 있죠. 복습이 안 되는 거야. 말로 해. 말로. 등비급수 수업 끝났어요. 다시 가보자. 등비급수가 뭐예요? 등비수열을 더하는 건데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더하는 거야? 첫 번째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야. 무한대 번째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급수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은 일반항 구한다, 시그마 씌운다, 리미트 걸어준다. 이때 이 시그마 걸어준 걸 부분합이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우리 수학 1에서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부분합 구하는 공식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그럼 2단계 시그마까지는 해결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뭐만 씌워주면 리미트만 씌워주면 무슨 급수는 끝나는 거야? 등비급수는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다 리미트를 씌웠더니 어라? 여기 써있는 모양이 무슨 수열 모양이네? 등비수열 모양이네. 왜 이게 등비수열이야? 지수에 n이 있으니까. 그럼 등비수열의 극한은 누구의 범위에 따라서?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극한값이 달라진다 그랬지. 맞아요? 공비의 범위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공식을 외워가시면 참 좋겠다. 한 3번만 읽어보실래요? 시작! 1-r분의 a1 다시요 시작! 1-r분의 a1 다시 시작! 1-r분의 a1이다. 언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자, 우리 67페이지로 넘어가서 등비급수 문제 하나하나 풀어볼 건데요. 오늘 여러분이 풀어볼 문제는 4문제밖에 없어요. 4문제. 그 4문제를 풀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에게 지옥이 열립니다. 오늘 미리 말할게요. 오늘 배우는 수업에서 이번 올해 수능이 한 문제 나옵니다. 안 나오면 제가 내년에 학원문 닫을게요. 1994년에 수능이 열린 이후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문제가 바로 미리 말씀드리니까 우리 강사님 궁금해 죽으려고 하네. 75페이지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서 앞에 여러 가지 활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요. 미리 보여드려야지. 82쪽, 84쪽, 87쪽 이런 것들. 도형 보여 안 보여? 이 문제가 무조건 수능에 한 문제는 나와요. 그래서 오늘 수업 잘 들으면 4점 올리는 거야. 일단 거기부터 가지 말고 우리 앞에서 오늘 배웠던 이 공식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67쪽 한번 가볼게요. 1번 문제에 보니까 다음 등비급수에 대하여 답하여라. 보니까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점점점 있는 거 보니까 급수 문제인데 얘네 항을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항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뒤로 갈수록 얼마를 곱해주고 있어요? 2분의 2-x를 곱해주고 있어요. 그걸 계속 곱해주고 있죠.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 공비라고 부르는 거지. 뭐라고 부른다고? 공비. 그럼 1번에 보니까 이 등비급수가 뭐 하도록 하는? 수렴하도록 하는. 그럼 앞에 써있네요.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공비가 뭐보다는 커야 되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요.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양변에 뭐 곱할까요? 2를 곱하시고요. 그 다음 양변에 뭐를 빼주실까요? 2를 빼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부등호 방향 바꿔주니까 요게 답이 되겠다. 2번 가볼게요. 이 등비급수가 얼마로 수렴할 때? 그럼 봐봐. 등비급수는 공식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무슨 공식이요? 1-r분의 a1 다시 시작. 1-r분의 마지막 한번 시작. 1-r분의 a1. 그럼 이거 등비급수라고 했으니까 1 이게 공비였나요? r분의 a1. a1이 첫째 양 1이었죠. 그거 하면 그게 뭐 나온다는 얘기야? 3분의 2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우는 거 분수랑 분수가 같다고 나오면 어떻게 곱해요? 대각선끼리 곱해요. 여기 분모에다가 2를 곱해주니까 뭐 나와요? 2-2 플러스 x 나오고요. 1하고 3 곱하니까 이렇게 돼서 x는 얼마가 되겠다. 어렵지
어렵니 간단하니? 등비급수는 공식이 이거밖에 없다니까 전부 다 네 문제 이걸로 풀 거야. 맞풀 개념 익힌 2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여기서는 그 등비수열합 이렇게 안 주네요. 저 네? 1 마이너스 알고 A로만 알고 있으면 저 앞에 SN 저건 모르고 있어도 돼요. 당연하긴 하죠. 근데 이게 왜 튀어나왔냐를 설명하려고 써는 거죠. 여기 모양이 되게 튀어나온 거지. 근데 어차피 너 수학원 시험 안 볼 거니? 수학원 봐야 되니까 알고 있어 그냥. 효율성을 너무 좋아하지 마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시험은 요것만 나와요. 2번 가볼게요. 다음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여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써있네요. 그럼 이걸 두 글자로 뭐라 불러? 급수. 맞죠? 이게 급수야. 첫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뒤에 생긴 꼬라지를 보니까 어떻게 써있냐면요. 5의 n제곱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3의 n제곱분의 2. 그럼 칠판 봐주세요. 이건 급수라기보다 시그마의 성질. 안에 덧셈 뺄셈은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얘부터 따로 하고 얘부터 따로 해서 마지막에 더하자. 그럼 이 수열을 자세히 봤더니요. 얘는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에요. 왜 등비 수열이야? 지수에 n 있으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이거 공비 얼마예요? 5분의 1. 그렇지. 그렇게 말해야 돼. 공비 5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야. 다시 한번 5의 n제곱분의 3이라는 얘기는 3 곱하기 5분의 1의 n제곱이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얘들아? 그럼 얘는 공비가 얼마야? 5분의 그 5분의 1은 1보단 작고 마이너스 1보단 크니까 뭐 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요? 수렴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럼 바로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분자는 뭐라고 써야 돼? 첫째 항이지. 첫째 항이라는 건 n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 그럼 n에 1 집어넣으니까 뭐 분의 뭐예요? 그렇지. 이게 첫 번째 등비급수야. 그럼 두 번째도 보자. 이건 바로 암산으로 해볼까? 얘 공비 얼마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3 아니고 마이너스 3분의 1.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은 n에 1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 보니까 5분의 4분의 5분의 3이니까 몇 분의 몇이고? 4분의 3이고 여긴 3분의 4분의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겠다. 그럼 빼버리면 답은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 진짜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2번 가볼까요? 2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뭐의 n제곱분에 뭐 더하기 뭐라고 써있어?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얘는 모양을 살짝 바꿔줄게. 모양을 살짝 바꿔주면 잘 봐 얘들아. 따로 써볼게요. 4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그럼 누구의 n제곱이야? 2n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야? 2n 마이너스 있어? 미안해. 3n 플러스 자 알았어. 그럼 요 놈만 따로 한번 써보자.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4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인데 마이너스 1 있으니까 앞에 뭐 분의 1 곱해주면 돼요? 2분의 1 곱해주면 돼요. 이거 더하기 그럼 뒤에 거 따로 쓰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4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쓰고요. 더하기 1 있으니까 앞에 뭐 곱하기 쓰면 돼요? 3.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 n제곱 n제곱이니까 하나로 묶어도 되겠니? n제곱 n제곱이니까 하나로 묶어도 되겠니? 그럼 얘 무슨 급수? 등비급수. 등비급수. 둘 다 공비 보니까 4분의 2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고 4분의 3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지. 그럼 둘 다 뭐 하는 거야? 수렴하는 거지. 뭘로 수렴해? 공식으로. 1 마이너스 공비 4분의 2니까 뭐라고 쓸까? 그 다음 첫째 항은 n에 1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2 벌리세요. 두 번째 가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1 마이너스 공비 얼마야? 4분의 3분의 첫째 항 얼마겠어? 1 집어넣으면 4분의 9가 되겠지. 어떻게든 따라 하세요. 2분의 1분의 4분의 1이니까 제가 빨리 암산하면 2분의 1이고요 4분의 1분의 4분의 9니까 그냥 9가 나와요. 그럼 2분의 18에다가 2분의 1 더하니까 답은 얼마다? 2분의 19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 다음 3번에 보니까 이 지울게 여기 지우고 해볼게. 다 외웠을 거라 믿고 1-r분의 a1. 자 3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n제곱 사인 3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n. 그럼 잘 봐. 너네가 너무 쉽게 푸니까 출제자가 약간 화가 났나 봐.
여러분이 싫어할 만한 거 중간에 집어넣지. 그러니까 항상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말 하죠. 쉬운 건 풀겠는데요. 조금만 모양이 바뀌면 못 풀겠어요. 바로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갑자기 사인 나오면 못 푸는 거야. 그냥 이럴 때는요. 시그마니까 n에다가 뭐부터 집어넣어봐요. 1부터 집어넣어봐요. 그럼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3분의 1 곱하기 끝까지 따라해. 동민아 하다 말지 말고 2분의 파이. 맞아요? n에다가 2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뭐 나와요?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 4까지만 집어넣어볼게.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마지막 네 번째까지만요. 3분의 1의 4제곱 곱하기 사인 2파이 더하기 점점점. 그럼 질문 한번 해보자. 아무리 여러분이 사인 코사인을 까먹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요 네 개를 보니까 자 우리 사인 그래프 한번 오랜만에 그려볼까요?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요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예요? 2파이죠. 여기가 얼마예요? 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가 얼마예요? 2분의 파이고요. 여기는 얼마예요?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인 2분의 파이라는 게 바로 이 점을 말하네? 그럼 얼마예요? 1이 되는 거고요. 사인 파이라는 건 여길 말하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고요. 사인 2분의 3파이라는 건 여길 말하네? 얼마예요? 사인 2파이라는 건 여길 말하네? 얼마예요? 그리고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게 뭐 하는 거야? 반복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4개만 써본 거예요. 이해됐니? 그럼 계산 한번 다시 해보자. 이제 사인 없애서. 첫 번째 건 3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3분의 1. 두 번째 거는 얘가 0이니까 사라지겠죠. 세 번째 거는 3분의 1의 세제곱인데 거기다 뭘 곱하니까?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 네 번째 건 어떻게 될까요? 0으로 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준다는. 그럼 끝났네. 이것도 등비수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근데 공비가 달라지는 거죠. 이거 보고 공비 3분의 1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 공비가 얼마가 나와야 될까?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게 두 번째 항이야. 그럼 여기다가 뭐를 곱해서 이런 모양이 나왔을까 체크하면 되는 거지. 그럼 3분의 1에 뭘 곱해야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이 될까? 마이너스 9분의 1이겠죠. 맞아요? 틀려요? 일단 부호가 뭐였으니까? 바뀌었으니까 뭐 들어가야 돼? 3분의 1이었는데 3분의 1의 세제곱이 됐다는 건 3분의 1의 제곱을 곱한 거지. 3분의 1 제곱이 얼마니까? 9분의 1이니까. 됐나요? 그럼 끝났네. 공식은 간단해요.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이요? 얼마예요? 끄 하면은 여기는 뭐 분의? 9분의 10분의 몇 분의? 약분? 약분. 답은 몇 분의 몇이다? 됐어요? 이렇게 푸는 거다.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이 얘기만 할 거야. 1 마이너스 R분의 A1, 1 마이너스 R분의 A1. 우리 강산이가 언제쯤 안 졸릴까? 지금 안 졸린 상태 맞니? 강산아? 그러면 더 심각한 거 봐. 이 정도면 질병인데 내가 볼 때. 졸리니? 아침에도 졸리고 오후에도 졸리고 저녁에도 졸리고 미치겠지.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무슨 수열 AN이야? 그럼 AN이 등비 수열이라고 알려줬는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얼마라고 줬고 그 다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은 얼마라고 알려줬네? 그럴 때 문제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몇 제곱을 구해라? 동민아 등비수열 아무렇게나 하나만 만들어봐. 첫 번째 항부터 한 세 번째 정도까지 불러. A 아니 숫자로 그냥 등비수열 하나 만들어 보라. 1 4 16 이렇게 동민이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민이가 어떻게 만든 거예요? 첫째 항은 1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 만든 거야. 그러면은 하나만 더 쓸게. 그러면은 준용이 이걸 봐. 이거 제곱해봐. 1 16 동민이한테 욕해. 내 잘못 아니야. 원석이 세제곱도 해야 돼. 뭔 개소리야. 빨리 해. 어머 16의 제곱 256을 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 다음 얘는요. 이렇게 돼. 얘 잘못이야? 내가 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닌 거 같아? 네 차례야 원서가. 세제곱 해봐. 1 64 여기까지만 쓸게요. 너무 잔인하니까요. 잘 봐. 원래 무슨 수열이었어? 그걸 제곱한 게 무슨 수열일까? 등비수. 그걸 세제곱한 것도 무슨 수열일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걸 2에 거듭적으로 써볼게요. 첫째 양이 1이고 공비가 2의 제곱인 등비수열인데 그걸 제곱했더니 첫째 양이 1이고 공비가 2의 4제곱이 되거든요. 그리고 첫째 양이 1이고 공비가 2의 제곱인 등비 3제곱하면요 역시 무슨 수열돼요? 등비 수열되는 거죠. 이해됐니? 무슨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 AN 무슨 수열이라고 알려줬어. 등비수. 등비 수열의 급수 있으니까 무슨 급수야? 등비 급수니까 공식이 어떻게 돼? 1-R분의 A1이 얼마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AN 제곱한 건 등비 수열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방금 설명했잖아. AN이 등비 수열이면 AN 제곱도 무슨 수열이다? 그럼 얘도 무슨 급수가 되는 거야? 그럼 등비 급수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 1 마이너스 공비인데 얘가 공비가 R이야. 그럼 얘는 공비 얼마일까? R 제곱이 돼. 얘는 첫째 양이 A1이야. 얘는 첫째 양이 어떻게 될까? A1 제곱이 돼. 그게 얼마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따라오셨어? 그럼 가보자. 이거 모양 변신시킬게. 분모 보니까 무슨 공식이야? 이렇게 따로따로 써도 돼요 안 돼요? 네. A1 몇 개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쓴 이유 얘가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겠어? 그래야 곱해서 12가 되겠지. 됐니? 그럼 여기 양변에 1-R 곱하면 A1은 2-2R이고 방금 얘가 6이라 그랬죠? 1 플러스 R 곱하면 A1은 6 플러스 몇 R이에요? 그대로 연립방정식 둘이 빼버리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R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공비 R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럼 R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이게 플러스 1이 돼서 2 더하기 1이니까 A1은 얼마가 된 거야? 3이 된 거지. 그럼 여기도 AN이 등비 수열이면 AN 세제곱도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 수열이라고.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R의 세제곱분의 A1의 몇 제곱? 세제곱. 근데 우리 R이 얼마라는 거 알아냈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그거 세제곱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8분의 1. 첫째 양은 3이었어. 3을 세제곱하니까 얼마가 나올까? 27. 그럼 이거 분모 뭐가 되는 거고? 8분의 9가 되는 거고 분자는 27. 약분하니까 답은 뭐라고 써야 된다? 24라고 써야 된다. 이해됐냐? 눈가에 좀 딱 줘. 넘겨보세요. 4번 한번 가볼게요. 4번. 4번 해보니까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요. 강산이 때문에 스피드 올려야겠다. 수열 AN에서 A1이 얼마래요? A1이 1이고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써있어? 5분의 1의 몇 제곱? N제곱 이렇게 써있어. 그럴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뭘 구해봐라? A 2N을 구해봐라. 그럼 잘 봐 얘들아. 칠판 좀 봐봐. 나중에 수학 1에서 수열 얘기할 때 또 얘기할 건데 교과서에서 귀납법이라는 거 들어봤죠? 무슨 법? 귀납법. 귀납법이 뭐야? 귀납법이 뭐였어? 수학적 귀납법 말고 그냥 귀납법이 뭐야? 예시 많이 들어가지고 하는 거 맞아요. 그걸 좀 대학교 가면 뭐라 가르치냐면요. 하나하나의 특수한 사례들로부터 하나의 법칙을 끌어내는 게 귀납법이야. 오케이? 내가 맨날 예로 들어줬던 게 백조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 한국 백조, 일본 백조, 중국 백조, 미국 백조, 강산이 백조 백조들을 모으고 모아서 색지를 봤더니 무슨 색이더라? 흰색이더라. 따라서 백조는 무슨 색이다? 흰색이다. 이 귀납법을 수학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수열이에요. 이런 규칙을 준 거야. 이런 규칙을. 맞아 틀려?
그럼 여기 n에다가 뭐 한번 집어넣어보고 1 집어넣어보고 2 집어넣어보고 3 집어넣어보고 4 집어넣어보고 하나하나의 특수한 사례들을 뭐 해보는 거 집어넣어보는 거 이게 바로 무슨 법이다? 귀납법이 된다. 귀납법. 이 규칙이 나왔는데 규칙 보자마자 아 등차 수열이네 아 등비 수열이네 하면 참 좋은데 하나도 안 되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파악할 수 없는 수열들이 있어. 그럴 때는 n에다가 뭐부터 집어넣어보자? 1부터 쭉 집어넣어서 몇 개, 한 3, 4개 보고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1부터 한번 집어넣으면 무슨 모양이죠? A1 곱하기 A2는 무슨 모양이 나와야 된다? 5분의 1의 제곱이 나와. 1 맞지? 근데 잘 봐. 우리 A1이 얼마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A2를 골라낼 수 있어. A2가 얼마라는 거? 5분의 1이었다. n에다가 2 집어넣으면요 A2 곱하기 A3가 5분의 1에 뭐라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방금 전에 A2가 5분의 1을 냈거든? 그럼 A3도 얼마가 돼야 돼? 그 다음 3 집어넣으니까 A3 곱하기 A4는 5분의 1의 몇 제곱이야? 3제곱이야. 그럼 여기서 A3이 5분의 1이니까 A4는 얼마가 돼야 돼? 5분의 1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대충 규칙 보여요? 그럼 규칙 보인다고 말했으니까 A5는 뭐가 나올 것 같아? 5분의 1에 그렇지. 3제곱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보니까 똑같은 게 몇 번씩 나와야 돼? 2번씩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아마 A6에 가서 뭐가 나올까? 5분의 1의 몇 제곱? 아마 3제곱이 나오겠지. 이 규칙을 발견했다면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죠? 마침 보니까 여기가 몇 N으로 돼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첫 번째부터 더하는 게 아니고 1 집어넣으면 무슨 말이 되는 거야? 뭐부터? 두 번째 더하기, 네 번째 더하기, 여섯 번째 더하기 이런 말이지. 그럼 두 번째가 지금 얼마니까? 5분의 1이니까. 네 번째가 얼마니까?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여섯 번째가 얼마니까? 5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무슨 급수가 되는 거야? 등비급수. 공비 얼마예요? 5분의 1. 첫째 항 얼마예요? 5분의 1. 그럼 5분의 4분의 5분의 1이니까 다섯 몇 분의 몇이 된다? 이해됐어요? 우린 지금까지 1, 2, 3번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딱 보고 아 이거 등비수열이네 라고 파악하는 거였죠. 근데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직 이것만 가지고 등비수열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n에다가 1, 2, 3을 집어넣어서 규칙을 우리가 찾아낸 거지. 찾아내서 하라는 대로 해봤더니 등비수열이었구나. 이해됐나? 자, 그 옆에 71쪽 보시면요.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몇 번밖에 없냐면 3번밖에는 없습니다. 몇 번이요? 3번. 3번 꼭 기억해서 쳐놓으세요. 아까도 몇 번 말했었죠? 급수가 뭐 하면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번하고 6번은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등비급수에서 AN이 등비수열이면 AEN도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72쪽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우리 73쪽에 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3쪽에 한 문제 봅시다. 1번에 보니까 두 개의 수열이 있대요. 두 개의 수열. AN, BN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에서 뭐 한 것만 골라보세요. 자, 기억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수열의 극한이 뭐가 되면? 0이 되면 뭐가? 급수가 뭐 한다? 수렴한다. 이 얘기지. 그럼 얘들 아까 전에 내가 설명했던 게 뭐였지?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다시요. 바로바로 나와야 돼.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뭐가 된다? 대답해야 돼. 바로바로. 오케이? 그거에 무슨 명제를 걸어주면? 배우 명제를 걸어주면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가 되는 거지. 이게 대우 명제지. 이거는 내가 아까 알려준 명제의 역이지. 역. 극한이 0이 되면 수렴한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0이 아니면 발산한다가 맞는 말이야. 0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렴하는 건 아니다. 왜냐? 반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수열의 극한이 0이 됐는데 막상 급수를 구해보면은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몇 개가 있어요. 분수 모양에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역은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게 중요한 거야. 니은만 한번 가볼게요. 시그마 AN하고 시그마 BN이 전부 다 뭐 한대요? 수렴한대요.
그럴 때 뒤에는 뭐가 나왔어? 시그마 A 마이너스 B 시그마 AN-B는 뭐 하냐? 수렴. 수렴한다. 그럼 당연히 맞는 말이겠어, 틀린 말이겠어? 맞는 말이겠죠. 시그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했잖아. 시그마의 성질. 시그마 속에 덧셈, 뺄셈은 어떻게 쓸 수 있어?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이 시그마 AN을 뭐 알파라고 놓고 시그마 BN을 베타라고 놓으면 얘는 시그마 AN에서 시그마 BN 빼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되겠지. 얘는 뭐 한다? 수렴한다. 지급번 가볼까요? 시그마 AN, BN이 뭐 하고? 얘가 수렴하고 그 다음 힌트는 뭐예요? 리미트 A AN 0이 아니면 N이 무한으로 갈 때. 그러면 리미트 B에는 0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 같은데 잘 봐. 이거 보세요. 급수가 뭐 하니까? 수렴할. 그럼 리미트 AN, B에는 뭐가 돼야 돼? 수영 0이 돼야지. 맞아 틀려? 둘이 뭐 한 모양이? 뭐로 수렴했어? 영을. 그런데 리미트 AN이 뭐가 아니래. 영이야. 그럼 둘이 곱한 게 0인데 얘가 0이 아니래. 그럼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그럼 이거 맞는 말이랬어? 틀린 말이랬어? 틀린 말이랬지. 이것도 뭐가 많다 그랬어? 반례가 많다 그랬지. 내가 뭐 외워놓랬지? 진동으로 발산하는 수열 같은 거 그래서 외워놓으라고 했던 거지.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수업이 기억이 안 난다. 이거는 조금 위험한 거야. 오케이? 1년 전 수업도 아니고 한 달 전 수업도 아니고 그저께 수업이잖아. 그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넘겨서요.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75쪽부터 보시면 뭐의 활용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 거의 설명은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활용이니까 제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저랑 같이 제가 풀어드리는 건 7문제인데 조금 더 여러분의 영의량을 모아서 졸리신 분들은 일어서도 괜찮고 옷을 좀 벗어서 몸을 가볍게 해도 괜찮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집중을 발휘해줘요. 최선의 집중을 미리 말했어. 수능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올 파트야. 1번 가볼게요. 읽어보세요 원서가. 첫째 항이 얼마고? 0.5 땡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0.5 땡. 공비가 얼마래요? 0.02 땡? 자, 이런 등비수열이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0.5 땡. 너무 오랜만이라 기억 안 나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순환소수예요. 점이 하나 있으면 뭐로 생각하고 9로 생각하고 얘는 그냥 뭐라고 써주면 돼? 5. 얘는요 소수점 뒤에 점이 하나 있으면 9고 점 없으면 0이고 90분에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2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등비급수니까 뭐예요? 1 마이너스 뭐 분의? 공비분의 몇째 양? 첫째 양.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90분의 뭐예요? 88분의 몇 분의 몇? 여기 약분하니까 10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1하고 88 약분도 하면은 5하고 44. 그럼 뭐 분의? 44분의 얼마가 된다? 근데 사실 이 순환소수가 나오는 건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 잘 봐. 0.5 땡이 왜 9분의 5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0.5 땡이라는 건 무슨 뜻이지 얘들아? 0.55555 맞아 틀려? 잘 봐. 이걸 조금 쪼개서 분리해서 쓰면 이런 뜻이다. 0.5 더하기 0.05 더하기 0.005 더하기 0.0005 더하기 맞아 틀려? 그게 바로 0.5555 즉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무슨 소수라고 알고 있던 게 순환소수라고 알고 있던 게 알고 보면 더하기 점점점 급수였던 거예요. 알고 보면 뭐였다고? 급수였다고. 근데 이게 첫째 양, 둘째 양, 셋째 양을 가만히 관찰해봐. 뭘 곱해주고 있죠? 0.1씩 곱해주고 있는 거죠. 0.5에 0.1 곱해서 여길 봐야 되는데 눈깔이 왜 거길 가?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다시 봐. 첫째 양이 얼마예요? 둘째 양이 0.05야. 그럼 얼마 곱해준 거야? 0.1. 그 다음도? 그 다음도? 됐어? 공비가 얼마고? 0.1이고
첫째 항이 얼마야? 5. 아 0.0. 0.5. 그냥 편하게 읽어.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테니까 괜찮아. 그래서 0.5땡이 얼마였던 거야? 0.5땡이 맞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외웠던 방식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순환소수를 물어보는 거지 뭐 이런 문제는 수능에 절대로 안 나와요. 오케이? 0.5땡이 왜 9분의 5인지 알겠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9분의 5인 거야. 등비분수. 이거 하나로 끝. 1번은 수능에 절대로 안 나오는 거. 좀 쉬워서. 그 다음 2번도 한동안 나오다가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거. 2번 문제 보시면 한동안 잘 나오다가 요즘은 잘 안 나와. 내신에서는 꾸준히 물어보고 있는 스테디셀러인데 수능에서는 약간 자취를 감췄다. 자 2번에 보시니까요. 문제 천천히 너네 눈으로 읽어보세요. P라는 점이 원점을 출발하여 빙글빙글빙글 달팽이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대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몇 칸 같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몇 칸 간대요? 처음 움직인 거에 3분의 2 곱한 만큼 움직인대요. 그 다음에도 움직인 거에 3분의 2 곱한 것만큼 움직인대요. 그 다음에도 움직인 거에 3분의 2 곱한 것만큼 움직인대요. 계속 3분의 2 곱한 만큼 움직인다 그 얘기야. 맞아? 그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달팽이가 갔다가 점점 움직이는 게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지면서 어떤 한 점을 향해 가까이 가겠지. 그 점에 뭘 구해보래? 좌표를 구해. 뭘 구해보래? 좌표. 그럼 보자. 여기가 원점이야. 그럼 좌표는요 몇 개가 있죠? 좌표는 두 개가 있어. 무슨 좌표하고 무슨 좌표? 그럼 그걸 따로따로 보자. 먼저 이 달팽이가 움직인 점들의 x 좌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처음에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얼마큼 갔어요? 실판 봐줘 제발. 내가 설명할게. 제발 칠판 떼지 마. 고개를 잠깐 내리는 그 사이에 수업이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제발 책 보지 말고 그냥 칠판 뚫어질 때까지 쳐다봐. 다시요. 달팽이가 원점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몇 칸 왔어요? 그럼 x 좌표는 뭐가 된 거야 지금? 플러스. 그 다음에는 앞에 움직인 거에 3분의 2 곱한 거만큼이래. 3분의 2겠죠. 그만큼 뭐 했어요? 그 말은 x 좌표엔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쓸 필요 없어. 그 다음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얼만큼 움직였냐? 여기다 또 3분의 2 곱한 거. 그럼 여기서는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빼줘야 되는 거야. 어느 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왼쪽으로 움직였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여기다 또 3분의 2 곱한 거. 맞아요? 근데 이거는 x좌표는 변해 안 변해? 그럼 쓸 필요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여기다가 또 x좌표 3분의 2 곱한 거. 81분의 미안. 16. 그만큼을 어느 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그럼 나 이만큼만 쓸게. 이만큼만 써도 계속 이런 식으로 더하는 거니까 무슨 문제라는 거? 급수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지. 무슨 문제? 선생님 의도를 파악하면서 와야 돼. 급수 문제야. 근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보니까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등비 수열의 급수니까 무슨 문제야? 등비 급수 문제야. 그럼 끝났네.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 있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9분의 4겠죠. 그거 분의 첫째 항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9분의 13분의 1이니까 답은 몇 분의 몇? 13분의 9분의 1. 이게 x좌표. 이 마지막에 움직이는 이 점의 x좌표가 13분의 9. 그럼 이 무슨 좌표 구해볼까? 무슨 좌표? y좌표 구해보자. y좌표. y좌표는 어떻게 되냐? 처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는 y좌표 변해 안 변해? 그 다음 뭐 할 때? 위로 올라갔으니까 몇 분의 2? 3분의 2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 9분의 4 왼쪽 갈 때는 y좌표 안 변해. y좌표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7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그 다음 81 안 변해? 다시 올라가네요. 3 곱하니까 얼마가 되고 2 곱하니까 얼마가 돼? 그만큼 올라가네. 이만큼만 적을게. 맞아요? 그럼 얘도 더하기 점점점이니까 급수 문제인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을 보니까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그럼 어떻게 가면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9분의 4. 첫째 항은 얼마예요? 3분의 2. 그럼 통분하니까 분모는 9분의 13, 분자는 3분의 2. 약분하니까 몇 분의? 13분의 뭐가 되겠다? 그럼 X좌표, Y좌표 나왔으니까 따라서 P의 좌표는요 13분의 9, 13분의 뭐가 되겠다? 6이 되겠다. 이게 좌표 문제. 무슨 좌표하고 무슨 좌표 따로따로 쓰자? X좌표랑 Y좌표 따로 쓰자. 이해됐어요? 그 다음 80쪽 한번 가볼게요. 한 장 넘겨서 80쪽. 삼 번 문제 보면요. 여러분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공을 뭐 한대요? 떨어뜨린대요. 근데 이게 탱탱볼인가 봐. 떨어지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 한대? 튀어오른대. 얼만큼 튀어오르냐? 떨어진 높이의 몇 분의 몇 만큼? 그럼 4분의 떨어진 높이의라는 말. 의. 수학에서 의라는 건 뭐 해주라는 거야? 곱해주라는 거야. 떨어진 높이 곱하기 얼마만큼? 4분의 3만큼 튀어오른대. 이 공을 높이가 얼마인 위치에서? 8m의 위치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 공이 바닥에 착 달라붙을 떨어지는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의 합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거야. 문제 이해됐으면 쳐다볼까 이제 또? 이해됐죠? 탱탱볼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보자. 8m에서 뚝 떨어뜨렸어. 튀어올라 안 튀어올라? 얼마큼 튀어올라? 6m. 그거의 4분의 3만큼. 그러면은 6m야. 그럼 다시 뭐 해야 돼? 떨어져. 그렇지. 그걸 놓치면 안 돼. 튀어 올랐다가 다시 뭐 해야 돼? 다시 떨어져야지. 얼만큼? 6m. 6m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튀어 올라요. 여기다가 4분의 3 곱한 만큼. 그럼 얼마 나오냐? 2분의 9 나와요. 맞아요? 그럼 다시 또 뭐예요? 또 떨어져야겠죠. 맞아요? 얼만큼 떨어져요? 당연히 2분의 9만큼 떨어지죠. 다시 뭐 해요? 튀어 올라요. 얼만큼요? 여기다 뭐 곱한 거? 4분의 3 곱하기. 요것들을 싹 거리에 뭘 구하랬어? 움직인 거리에 합. 그럼 이걸 싹 뭐 해볼까? 더해보자. 그럼 처음에 몇 미터에다가? 8m에서 이제 6, 2분의 9, 8분의 17 싹 뭐 해야 되는데? 더해요. 근데 8은 그냥 몇 번밖에 안 나왔어. 한 번, 근데 6m는 2번, 2분의 9m도 2번, 8분의 27m도 뭐로 묶어내버리면 2로. 몇 번씩 더하니까 2번씩 더하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겠지. 이해됐니 안 됐니? 어려운 얘기니? 안 어려운 얘기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이게 무슨 수열이? 무슨 급수야? 등비급수지. 계속 얼마를 곱해주고 있잖아. 4분의 3을 곱해주고 있잖아. 뭘 곱해주고 있다고?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얼마예요? 6. 그럼 4분의 1분의 6이니까 이게 몇 미터가 나오냐? 24미터가 나와요. 그럼 24에다가 2 곱하면 얼마야? 거기다가 8 더하니까 얼마야? 50m. 꼭 이런 거 할 때 실제로 이거 맞는지 검사해보는 새끼 있어. 믿어 그냥 믿어. 그 나한테 계산하는 거 배우는 거 아니잖아, 그지? 식 세우는 거, 접근하는 거 배워야지. 이거 자꾸 내 말 내 수업 안 듣고 자꾸 머릿속으로 이거 뚫어지게 보는 강사님 새끼 있어. 저 새끼 잘했나 왜 이렇게? 이런 건 좀 믿어 그냥. 알겠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믿어. 흐름을 봐, 흐름. 여기까지는 어때요? 쉽다는 말 하지 말랬지 선생님이. 여기까지는 어때요? 할만한 거예요. 어때요? 할만해요? 못해 먹겠어요? 딱 둘 중에 하나. 쉬워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할만해요? 못해 먹겠어요? 할만해요. 그러니까 어렵다 쉽다라는 건 뭐냐면 동민이한테 초등학교 2학년 수학 시험 좀 쉬울까? 안 쉬울 어려울까? 근데 의미가 있을까 너한테? 그런 거야. 쉬운 일이라는 건 쉽긴 쉬운데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난이도를 보지 말고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그걸 보란 말이야. 선생님 쉬운 거 풀고 싶어요. 근데 국어가 100문제 줄게. 풀어. 그러면 신나게 풀겠지. 근데 100점 맞았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중요한 건 너희들 수준의 시험을 내리는 게 아니고 시험 수준에 니들이 맞추는 거야. 맞아 틀려? 제가 어제 약간 자극받는 게 있어서 그 댓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데 제가 유튜브를 2013년부터 업로드를 했더라고요.
난 2017년을 알고 있었는데 2013년부터 제가 유튜브 업로드해가지고 그때부터 구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만 해놓고 이제 안 보는 거 있잖아요. 니들도 그런 거 있잖아. 구독해놓고 그냥 안 보는 거. 그러다가 제가 3년 만에 영상을 올리니까 그냥 알람이 뜨잖아. 영상 올라왔다고.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와서 댓글 같은 걸 달아. 새벽 1~2시 막 이럴 때 달아 댓글을. 자는 데면 띵동띵동 알람 울려서 보면 막 선생님 왜 이렇게 살찌셨어요? 막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바로 막 학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와이프한테 말했더니 와이프가 오빠 운동 좀 해, 살 좀 빼야 될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해놓은 운동을 찾아보니까 뭐 스쿼트하고 푸시업이 있더라고. 제가 군대 있을 때 10년도 넘었지만 군대 있을 때 1분에 그 푸시업을 70개를 해야 진급을 시켜줘. 2병에서 1병으로, 1병에서 상병으로,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할 때 체력 시험을 봐요. 푸시업, 이거 윗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 이걸 그 급이 다 있어. 1급, 2급, 3급. 요즘도 체력장 하나? 그런 거 안 하나? 학교에서? 아, 체력 검사 같은 거 안 해? 우리 때 그런 거 하지? 1급, 2급 그런 거 있지 않아? 네. 군대 가면 특급 1급, 2급 있어요. 나도 꼭 전역하게 특급을 받아보고 싶어 특급 못 받았어 결국에. 근데 1급 나왔거든? 그러니까 1분에 안 쉬고 해가지고 58개에서 60 몇 개면 1급이 나와.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와이프가 재준다고 하길래 딱 했는데 하나 내려가고 올라오는데 손이 후들후들 떨리는 거야. 그래서 큰일 났다. 무너졌다.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 다시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 10개 하고 왔어요. 티도 안 나죠. 고마워 새끼야. 다음 주에는 20개 할 거야. 다시 그때 할 거야. 몸 만들 거야. 살을 뺄 거야. 나한테 푸시업이 쉬울까 어려울까? 지금은 되게 어렵다. 오랜만에 진짜 팔 후두. 너네는 쉽지 그 정도는. 한 3~40개는 하지 않아요? 고등학생들은 거의 안 쉬고 남자애들? 아니구나. 힘든데 하려고 해요. 저 지금 푸시업. 왜? 그게 나한테 해야 될 일 같아. 이해돼? 힘들어. 힘들지만 해야 하니까 하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송년회를 냈어요. 우리 학원 선생님들하고 술을 먹고 늦게까지 놀고 했어요. 다음날 오랜만에 제가 술을 안 먹거든요. 거의 1년에 한두 번 먹는데 이제 분위기가 좋아서 이제 나도 오랜만에 코로나 풀리고 거의 첫 회식이라서 막 먹고 하다가 새벽 2~3시까지 먹고 들어갔어. 다음날 일어나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지만 일어나서 출근해서 수업하는 거야. 왜?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린 양은 그만.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면 지금은 잘 못 알아듣겠지만 고등학생이 전 참 좋았다는 걸 느끼는 게 고등학생은 고민이 딱 하나잖아. 성적 하나. 나이가 먹을수록 고민거리가 늘어나게 되고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아져요. 참 힘든 게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왜 회사 가서 일을 잘하냐면요. 왜 힘들어? 가장 힘든 게 뭐야? 할 게 많지. 왜? 수학 한 권이 아니지. 수학 1, 수학 2, 미적분도 해야 되고, 그지? 또 이거 수학 그래도 수학만 하라고 하면 좀 할만하겠어. 근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국어도 해야 된다, 뭐 영어도 중요하다, 관상도 할 게 많아서 그렇지. 그럼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했다고 저 회사에 취직했어. 준용이가 사원이야. 처음에 사원으로 시작해. 네 위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선모, 상무, 사장님이 있어. 그러면 사장님들이 준영이가 오늘 대리가 일을 줄 거 아니야 하라고 막 일을 하고 있어. 지나가는 데 상관이 와가지고 다 했어? 다 하면 다음 일 줄게. 이런 회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런 회사. 일하고 있는데 이것도 해? 그 메일이 또 날라오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동시에 일이 4~5개가 쌓이는 거야. 여러분 부모님 왜 야근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하나씩 끝내면 일이 어려울 게 없어요. 식당 같은 경우 있죠. 식당 같은 경우. 식당도 내가 아는 애가 내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이 식당을 오픈했어. 갔더니 나랑 내 친구랑 갔는데 내 친구는 나보다 늦게 갔고 나는 이제 12시쯤 갔어요. 그 식당에. 사람이 미어 터지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축하한다고 났어. 근데 그 나보다 좀 주인기 같은 걔는 3시쯤 갔는데 걔가 나한테 전화 왔어. 야, 걔 망하겠더라. 그래서 왜? 손님이 하나도 없대. 야, 내가 갔을 때는 미어 터지던데? 그러고 3개월 뒤에 장사가 안 했어요. 식당 하시는 분들의 소원이 뭘까?
한 팀 먹고 나가면 그 다음 팀 들어오고 한 팀 먹고 나가면 그 다음 팀 들어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여유 있게 요리해서 딱 내드리고 그지? 근데 한 번에 12시 점심시간에 확 몰려오고 그리고 주방 들어가면 정신없 난리야. 그리고 한 2시쯤 되면 싹 빠지고. 이해돼요? 동시에 항상 일이라는 건 동시에 몰려요. 중고등학교 때 성적을 떠나서 몇 점이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무슨 능력을 길러야 돼? 멀티태스킹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야.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뭐야? 결국 그걸 다 하고 있다는 뜻이야. 다 하고 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그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연습을 가장 잘 해야 되는 게 고3 때야. 해야 될 게 많잖아. 그치?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놀기도 놀아야 되잖아. 사람이니까. 먹기도 먹어야 되고 또 나중에 이제 뒤로 갈수록 논술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해돼요? 그때마다 너무 힘드니까 포기해버릴 거야? 아니. 그 일이 어려운 일이냐 쉬운 일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이제. 그냥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데 해야 하는 일이면 어려워도 하는 거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면 쉬운 거라도 굳이 할 필요가 이해돼요? 선생님 잔소리가 너무 많으신데요. 이제 4번부터 집중해야 되거든. 잠 좀 깼어? 정신 차렸어? 집중돼 이제 좀? 이 연세를 벌어서 4번, 5번, 6번 풀고 집에 가자. 자, 이제 뭐로 나오냐면요. 미안. 4번 하고 잔소리 할 거야. 에이, 4번은 쉬운 거. 4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몇 도짜리 각이 있어요? 30도짜리 각이 있어. 30도짜리 각. 이 반직선이라고 그러지. 여기 이제 X라는 점이 있고 여기 이제 Y라는 점이 있고 여기 O라는 점이 있어. 무슨 일을 했냐면요. 5에서 몇 칸 떨어진 곳에다가 둘 떨어진 곳, 2 떨어진 곳에 뭐를 찍었대요? P0를 찍었대요. P0. 맞아요? P0에서 반직선 OI에다가 뭘 내려요? 여기 나랑 같이 보자. 반직선에다가 뭘 내려요?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거를 뭐라고 놓채? P1. 그리고 P1에서 여기다가 또 수선의 발을 내리고 P2. 그 짓을 반복하는 거야.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고 P3.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 짓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거야. 그럴 때 문제에서는 뭘 구하느냐면 선생님 보세요. 이 수선의 길이들을 전부 다 뭐 하는 거? 더하는 거. 요렇게. 이건 쉬운 거예요. 구해보자.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고 물어보면 직각삼각형이라고 말하면 조금 한숨 쉬어야 돼요. 특수각이죠. 무슨 각? 특수각. 30도, 60도, 90도니까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루트 3이 되는 거야. 이 길이가 2라고 줬으니까 이 길이는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많이 틀리니? 그럼 이 길이는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니? 루트 3이 되는 거지. 두 번째 삼각형이 주목. 이게 두 번째 삼각형이야. 얘도 몇 도고요? 90도고 30도고 60도니까 무슨 각이야? 특수각이야. 2대 1대 루트 3.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이고요. 이 길이는 거기다 루트 3 곱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런 다음 다시 이 삼각형에 주목하시면요.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에요? 특수각. 2대 1대 루트 3이에요. 2대 1이니까 여기까지만 쓸게요. 자, P1, P0 길이 얼마라고요? P1, P2 길이 얼마라고요? P2, P3 길이 얼마라고요? 더하기 점점점이니까 무슨 뭔데? 급수 문제인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뭘 곱한 거예요? 뭘 곱한 거예요? 무슨 수열이네. 어렵지 않죠? 분자분모 2 곱한 거 유리화하니까 분배해서 할만하죠? 특수각이라는 거 발견하시면 돼요. 이러고 잔소리 했어야 되는데 5번하고 6번하고 7번 볼게요. 5번하고 6번하고 7번. 이 세 문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이 세 문제가 무조건 올해 수능에도 나올 것이고 내년 수능에도 나올 문제다. 5번에 보시면 문제 읽어. 그림 보지 마. 문제 읽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무슨 사각형이 있었는데 그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뭘 그렸다? 부채꼴을 그렸다. 뭘 그렸다? 부채꼴을 그렸다. 그리고 부채꼴에 접하는 또 무슨 사각형을 그렸다? 정사각형을 그리고 그 짓을 반복했다. 맞아요? 여기까지만 그려. 그림은 항상 몇 개만 그린다? 2개만 그린다. 그림을 몇 개만 그린다? 2개만 그린다. 그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해보는 문제야. 그럼 잘 봐. 바로 이 문제가 수능에 나온다고 한 건데 도형에서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뭐를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닮음이라는 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합동이라는 걸 배워. 합동. 합동은 뭐야? 완벽하게 뭐 해지는 상태. 허개지는 상태가 합동이야. 그리고 닮음은 뭐야? 그 상태로 포개어지진 않지만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합동이 되는 거야. 그때 그 일정한 비율을 세 글자로 무슨 비라고 불렀더라? 닮은 비라고 불러. 무슨 비? 그 닮은 비를 우리는 공비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야. 닮은 비를 뭐라고 생각하자고? 잘 봐. 예를 들어서 닮은 비가 2대 1이다. 그 말은 2였던 게 1로 줄어든 거잖아. 그럼 비율이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2대 1을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공비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보자. 선생님이 증명사진을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얼굴 사진을 3배로 확대했어. 다시 사진을 찍어서 3배로 확대했어. 그럼 내 눈은 몇 배가 됐을까? 어떻게 알아? 얼굴이 3배 되면 얼굴 속에 들어있는 눈, 코, 입, 귀, 점들은 전부 다 자동으로 몇 배가 되는 거야. 여기서 보시면 문제는 이 색칠한 도형들을 구하는 거거든. 그럼 이 색칠한 도형의 닮은 비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색칠한 도형은 누구 속에 들어있는 그림이니까 정사. 우리는 굳이 이 이름도 짓기 힘든 이 도형을 보려고 하지 말고 누구끼리의 닮음을 따지면 만약에 이 노란 정사각형하고 이 연두색 정사각형의 닮은 비가 3분의 1이라면 이 색칠한 부분도 닮은 비가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분명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100% 뭐했어? 닮았어. 닮았으니까 뭐가 생겨? 닮은 비. 닮은 비를 뭐라고 볼 거야? 등공비.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비. 마지막만 읽어보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뭘 구해라? 합을 구하는데 어디까지 그린댔어 이 그림? 계속 그려. 계속 그리는 거에 합. 두 글자로 급수가 되는 거지. 근데 무슨 급수겠어? 등비급수겠지. 뭐가 존재하니까? 공비가 존재하니까. 그럼 등비급수 공식은 오로지 뭐밖에 없어? 1-R. 그게 답이야. 1-R분의 A1.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두 가지네. 뭐하고? R하고 A1. 맞아? R이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 뭘 이용해서? 닮은 비.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저 노란색 사각형하고 연두색 사각형의 무슨 비를 찾기 위해서? 닮은 비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 근데 문제가 조금 아직 쉬운 문제라 친절한 게 첫 번째 노란색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얼마라고 줬어? 4라고 줬어. 그럼 나 좀 봐 제발 내가 다 읽어줄게. 칠판 봐 제발. 책 보지 마. 노란색이 한 변의 길이 4라고 줬어. 그럼 우리는 이 두 번째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닮은 비 나와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이거 한 변의 길이가 3이다. 그럼 4대 3이니까 공비가 4분의 3이 되는 거지. 맞아 지금? 이해됐어? 그럼 선생님이 너를 어떻게 구해요? 그 생각이 어려운 생각이야. 그러니까 뭐 해야 될지는 전국의 50만 수험생이 다 알아. 공비 찾아야지, 닮비 찾아야지. 어떻게? 그게 조금 어려우니까 문제가 지금 되게 많은 거야. 이 문제들을 풀다 보면 내가 머릿속에 뭐가 생긴다 그랬지? 더듬이가 더 더듬이. 이런 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관이야. 보자마자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생각. 이 도형이 무슨 꼴이죠? 반지름이 얼마인 부채꼴이에요? 4. 이 길이도? 이 길이도? 대학생이요. 이 길이도 얼마야? 4가 나오지. 그럼 두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니까? 4. 그럼 이거는 2. 1대 루트 2에 해당하는 거잖아. 90도, 45도, 45도.
그럼 얘를 루트 2로 나누니까 이거 한 변의 길이 얼마가 되는 거야? 1. 그럼 닮은 B라고 말하면 닮은 B라는 건 몇 대 몇이라고 써야 되는데 우린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4에다가 뭐 곱해야 2루트 2 되냐? 2분의 루트 2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되는 거야. 여기서 함정. 얘들아, 닮은 B라는 건 뭘 가지고 찾는 거지? 길이를 가지고 찾는 거야. 그리고 색칠한 부분에 둘레 구하는 거야? 넓이 구하는 거야? 그럼 이 2분의 루트 2라는 공비는 뭐의 공비야? 길이의 공비야. 근데 문제에서 둘레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고 넓이를 구하래. 그럼 넓이일 때는 이 닮은 B를 뭐 해줘야 돼? 제곱해줘야지. 맞아? 얘를 제곱하면 4분의 2니까 얼마?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얘가 공비가 아니고 그거 제곱한 얼마가? 2분의 1이 공비다. 됐어요? 그럼 등비급수 문제에서 뭐 찾았네요? 공비 찾았네요? 1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맞아요? 그럼 뭐만 쓰면 돼 이제 뭐만? 네, 이거 첫째. 첫째 항이 바로 여기겠죠. 그럼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요? 뭐에서? 정사각형에서 뭐를? 부채꼴을 뭐 하면 돼요? 네. 그럼 한 변의 길이 4인 정사각형 넓이 얼마야? 16에서 반지름 길이 4고 중심각 2분의 파이인 정사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 제곱 세타. 맞아요? 틀려요? 2분의 1 LR 이게 부채꼴 넓이죠. 근데 L이꼴 뭐예요? R 곱하기 세타. 우리 호도법으로 쓰는 거. 60분법으로 말하면 90도지만 호도법으로 말하면 몇 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니까 요렇게 된다. 그 수원을 해야 되니까 요렇게 공부하세요. 그럼 분자는 뭐라고 예쁘게 정리되고 분자는 몇 분의 몇으로 정리되니까 2분의 양변에 2를 곱해주시면 답은 32 빼기 8파이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가장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밑에 확인 유제 보시면 똑같은 그림인데 방향만 바꿔본 거 나오고요. 변형 문제 보시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차분하게 닮은 비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몇 번이겠어? 이제 151번에 보시면 발전 문제 보시면 달라지는 거지. 도전해보시고 안 되면 다음 시간 꼭 질문하셔야 돼요. 6번 가볼게. 6번 가볼게. 6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있었는데 90도라는 말만 준 게 아니고 저기가 몇 도라는 힌트도 나와있어. 그림 보니까 60도라는 힌트도 나와있어요. 맞아요? 처음에 있었던 그림은 이런 직각삼각형이고 이 밑변의 길이는 얼마라고 줬어? 6이라고 줬어. 그럼 내가 해볼 테니까 나 좀 봐줄래? 이 그림에서 시작하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6cm인 뭘 그렸어? 부채꼴을 그렸어. 뭘 그렸다고? 부채꼴. 이해됐니? 그 이 점에서 요렇게 뭘 그린 거야? 수선을 내린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이 점에서 다시 여기서 슉 요렇게 부채꼴을 만든 거야. 그리고 여기를 또 몇 도가 되게? 90도. 여기가 90도 되냐 이거? 요렇게 돼 90도겠지? 요렇게. 맞아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요렇게 붙일 거야. 이런 거는 그림 굳이 3개까지 그릴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림 몇 개만 그리면 돼? 2개. 근데 이 부채꼴들의 넓이의 합을 좀 구해보라는 거야. 그럼 보나마나 이 부채꼴들 전부 다 뭐 했을 거다? 닮았을 거다. 닮았으니까 닮은 비가 있고 닮은 비가 공비고 공비니까 등비수열이다. 이걸 싹 더하랬으니까 무슨 문제? 등비 급수 문제다. 그럼 이게 몇 도라는 게 포인트야? 60도.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2대 1대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될까? 12겠지. 근데 이게 6cm니까 이것도 몇 cm가 될까? 6cm겠지. 그럼 여기도 당연히 몇 cm일까? 근데 또 이게 30도거든요. 60도니까 여기 90도네? 그럼 여기 또 몇 도가 될까? 60. 그럼 이게 또 무슨 삼각형일까? 특수가 2대 1대 루트 3. 그럼 루트 3으로 나누면요 여기가 2루트 3이 되는 거지. 끝났네요. 첫 번째 부채꼴의 반지름 얼마였는데? 6. 두 번째 부채꼴의 반지름 얼마네요? 2루트 4. 그럼 이렇게 되려면 뭘 곱해줘야 되네요? 루트 3분의 3분의 근데 이거는 닮은 비는 닮은 비인데 뭐의 닮은 비네요? 길이의 닮은 비네요. 문제에서 뭐 구하랬나요? 넓이 구하랬나요? 그럼 제곱하니까
9분의 3, 3분의 1. 이게 공비예요. 됐나요? 첫째 항은 당연히 이 부채꼴의 뭐예요? 넓이죠?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 R 제곱 곱하기 60도로 호도법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36이니까 약분하면 18이 되고 3으로 또 약분하면 몇 파이가 돼요? 2파이. 그럼 답은 뭐예요? 3분의 2분의 몇 파이? 약분하니까 답은 몇 파이다? 9파이. 선생님 되게 쉽게 푸셨네요. 아! 뭐만 찾아내면 닮은 이 공비만 잘 찾아내면 문제는 되게 쉽게 풀려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고? 공비를 찾는 게 조금 뭐하다? 힘들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고비만 잘 넘기시면 돼요. 마지막 7번 보세요. 7번에 보시면요. 첫 번째 줄 딱 읽어주실래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다. 원이 안 그래도.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대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짓을 했대요?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몇 대 몇이야? 3대 1인 무슨 사각형을 만들고 직사각형. 그 안에다가 그 직사각형의 세 변과 접하게끔 또 뭐를 만든다? 원을 만든다. 원을 몇 개 만든다? 2개. 그리고 그 짓을 뭐 하는 거야? 반복하는 거죠. 됐나요? 그럼 끝났어요. 다시 이 첫 번째 반지름의 길이 얼마라고 했죠? 1이라면서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봐봐. 여기 원의 중심이 있을 거야. 맞지? 그럼 여기서 요렇게 이어주시고 요렇게 이어주시면 이게 지름이죠. 그럼 이 노란색 길이 얼마예요? 이거 2예요. 그리고 가로하고 세로가 3대 1을 했으니까 이걸 내가 몇 K라고 놓고 여기는 몇 K라고 놓으면 여기가 90도니까 무슨 정리 쓰고 싶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겠죠. K제곱 더하기 9K제곱은 4 10K제곱이 4예요. 그럼 K제곱은 10분의 4니까 5분의 2예요. K는 루트 5분의 루트 11이죠. 유리화 한 번. 맞아요? 네. 그게 바로 이 K라는 게 바로 세로지만 두 번째 원의 지름이기도 하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첫 번째 원의 지름은 얼마였는데? 첫 번째 원의 지름은 얼마였는데? 그게 두 번째 원의 지름은 얼마가 됐어요? 5분의 90. 그럼 얼마를 곱했다? 2분의 10분의 90. 근데 이거는 길이의 닮은 비인데 문제의 색칠한 부분에 뭘 구하랬으니까? 넓이를 구하랬으니까 또 뭐 해줘야 돼요? 제곱해주면 100분의 10이니까 몇 분의 1이다? 10분의 10. 10분. 이게 공비. 게임 끝났죠? 그 다음에요. 잘 봐요. 잘 봐요. 색칠한 부분이 원에서 뭐 뺀 거예요? 사각형 뺀 거예요. 첫째 항은 어떻게 돼요? 첫째 항은 원의 넓이 얼마겠어요? 8. 거기서 이 직사각형 넓이는 3K 곱하기 K니까 3K 제곱이죠. 그럼 3K 제곱이니까 K 제곱 이거였으니까 3 곱하면 얼마예요? 5분의 5분의 맞아요? 그럼 공식 바로 써봐요. 공비 얼마니까 10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틀린다고요. 왜 틀렸냐면요. 잘 봐. 잘 봐. 집중해. 처음에는 원이 몇 개 있었어? 근데 그 다음에는 원이 몇 개가 돼? 2개가 돼. 그럼 세 번째 그림에서는 원이 몇 개가 나올까? 4개. 그 다음 원에서는 16개. 16개. 그 다음은 32개. 원의 개수가 몇 배씩 늘어나. 2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원하고 얘만 놓고 보면 이게 맞아요. 근데 10분의 1짜리가 몇 개 생기는 거야? 2개 생기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이거의 10분의 1짜리가 몇 개가 생기는 거야? 4개가 생기는 거지. 원이 몇 개씩 되니까 2배씩 늘어나니까 공비 자체는 몇 분의 몇인데 10분의 1인데 그게 몇 개로 늘어나? 2배로 늘어나. 그래서 공비가 10분의 1이 아니고 몇 분의 1이야? 5분의 1 라는 말이야.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럼 이제 뭐 5분의 4분의니까 5를 다 곱해주면은 여기 4분의 5파이 마이너스 6 이게 답이 되겠다라는 거지. 정답 몇 번에 있냐면 2번에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제가 오늘 등비고사 몇 문제 풀어드렸는데 문제마다 몇 가지 단서를 달았어요. 순환소수 같은 경우는 별로 나올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좌표 같은 경우도 비록 이것도 유명하지만은 내신에서는 많이 나오고 수능에서 잘 안 나온다. 3번,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정도는 쉽게 풀어야 된다. 5, 6, 7번 같은 경우 여기가 가장 하이라이트다. 도형이 나올 때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면 이건 닮음을 찾는 거고 그 닮음비가 공비 역할을 하는 거다. 공식에 집어넣으면 답은 항상 간단하게. 오케이? 연습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